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오를 것인가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입니다. 그런데 7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2.50%에서 2.75%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1억 원은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이자가 25만 원 늘어납니다. 대출 3억 원은 75만 원 늘어납니다. 대출 5억 원은 125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로 나누면 대출 5억 원은 약 10만 4천 원입니다. 대출 7억 원은 한 달 약 14만 6천 원입니다. 물론 실제 이자는 대출 상품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확인할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50대 이상 가구의 대출이자와 생활비는 얼마나 달라질까입니다. 먼저 지금 기준금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세는 수출 호조로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유지하고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회의가 7월 16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보다 인상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2%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가 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식료품과 외식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면 가게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다시 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소비와 투자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가를 누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5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과 원자재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원화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활 물가에도 부담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원화 자산의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을 줄이고 환율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올린다고 환율이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 강세와 국제 유가, 외국인의 주식 매도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금리가 낮거나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면 가계대출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만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금융 안정도 함께 봅니다. 집값과 대출이 동시에 빠르게 늘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과열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출금리는 바로 오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내가 내는 대출금리는 같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여기에 여러 요소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코픽스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돈을 조달하는 비용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 금융채 같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반영됩니다. 은행이 돈을 비싸게 조달하면 코픽스가 오릅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를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도 대출금리가 먼저 오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 금리와 더 많이 연결됩니다. 금융시장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금융채 금리가 먼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먼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결정일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미리 반영합니다. 은행의 가상금리도 영향을 줍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압박이 커지면 은행은 가상금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대로여도 내 대출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도 은행이 우대금리를 늘리면 일부 고객의 실제 금리 상승폭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자는 기준금리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내 대출이 어떤 기준금리에 연결돼 있는지 봐야 합니다. 코픽스인지 금융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재산정 주기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이 유지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제 대출 금액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고 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출 1억 원은 연이자가 25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2만 800원입니다. 대출 3억 원은 연이자가 75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6만 2,500원입니다. 대출 5억 원은 연이자가 125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10만 4천 원입니다. 대출 7억 원은 연이자가 175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14만 6천 원입니다. 월 10만 원 정도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가구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있으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금리가 한 번만 오르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오르고 이후 한 번 더 오르면 부담은 2배가 됩니다. 대출 5억 원은 0.50%포인트 인상 시 연이자가 250만 원 늘어납니다. 월 20만 8천 원 수준입니다. 생활비에서 매달 20만 원이 더 빠져나가면 체감은 큽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재산정되는 날에 새로운 기준금리가 반영됩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내일 바로 내 이자가 오르는 사람도 있고 3개월 뒤나 6개월 뒤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를 보면 금리 변동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6개월 변동이면 6개월마다 금리가 다시 계산됩니다. 1년 변동이면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지금 당장 이자가 오르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재산정일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자도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고정금리 대출은 약정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기간이 끝나면 새 금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새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는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집을 사거나 대환대출을 준비하는 사람은 금리 인상 전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과 은행 상품에 따라 금리 구조가 다릅니다.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전세대출 금리도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대출 한도와 월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집값에는 부담입니다. 대출이자가 오르면 매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이 낮아집니다. 같은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집값이 바로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버틸 수 있습니다. 교통과 일자리 수요가 강한 지역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입주 물량과 전세 가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매수자는 기다리고 매도자는 버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줄어듭니다. 실거래가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집값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호가보다 실제 거래 가격을 봐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매달 이자를 낼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노후자금으로 대출이자를 내기 시작하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금리가 오를 때 가장 위험한 가구는 3가지입니다. 첫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큰 가구입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있는 가구입니다. 셋째, 퇴직이 가까운데 대출 만기가 길게 남은 가구입니다. 이런 가구는 금리 인상 전에 월 상환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예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바로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자금 사정이 다릅니다.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은행의 예대금리 전략과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예금 이자가 늘어도 대출이자가 더 크면 가계 전체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금 1억 원이 있고 대출 5억 원이 있다면 대출금리 상승 부담이 더 큽니다. 따라서 예금금리 상승만 보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가구 전체의 순자산과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과 채권의 매력이 커집니다. 성장주와 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항상 주가 하락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경기가 강하고 수출이 좋기 때문이라면 일부 업종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은행주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 이익 기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주도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건설, 소비 관련 업종은 대출 부담과 소비 둔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투자자는 금리 인상기에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줄여야 합니다.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투자하고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과 평가 손실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출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변동금리라면 기준금리가 코픽스인지 금융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금리 재산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우대금리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조건이 빠지면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출 1억 원당 월 이자 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0.25%포인트 오르면 1억 원당 월 약 28,800원입니다. 내 대출이 3억 원이면 3배입니다. 5억 원이면 5배입니다. 여섯째, 대환대출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갈아타기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와 인지세, 보증료와 신규 가상금리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일곱째, 생활비 통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필수 생활비는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7월 16일에 확인해야 할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기준금리를 실제로 올리는지입니다. 동결이면 시장은 왜 동결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인상이면 다음 인상이 또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둘째, 만장일치인지 소수의견이 있는지입니다. 만장일치 인상은 한국은행의 긴축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지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지 8월이나 10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환율과 부동산에 대한 표현입니다. 환율과 집값을 강하게 언급하면 대출금리와 시장금리는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7월 16일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입니다. 둘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 5억 원은 단순 계산으로 연이자 125만 원, 월 약 10만 4천 원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 번 더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셋째,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 은행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내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집값 전망보다 내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이자를 낼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자는 만기를 나눠 금리 변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변동금리 재산정일과 대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를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뉴스는 7월 16일 한국은행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은행들이 실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얼마나 조정하는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입니까? 전세대출 이자입니까? 아니면 예금금리와 생활물가입니까? 현재 대출 금액과 금리 유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후속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